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제님의 그 성묘가 도굴이 되어서 결국은 지금 증산법종교 그 영내 제일 중심 그 전각인 영대 그 성묘원에 모시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머니 수부님의 산소가 지금 그 어디죠? 제비산 중턱에 이렇게 그 모셔져 있거든요. 원래는 수부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오성산에 모셔졌었어요. 근데 이제 오성산에 모셔져 있던 고수부님의 그 체백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제비산 중턱으로 옮겨오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문제도요, 상제님의 그 묘소가 도굴된 것처럼 또 수부님의 묘소도 도굴이 되거든요. 참 너무도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요. 사실은 누구든지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그 묘지를 쓰면은 사람의 그 뼈는 있잖아요. 땅에다 잘 묻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어떠한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도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상제님과 수부님,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의 그 묘소가 그러한 도굴을 당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다는 이 사실, 참으로 참 믿기 어렵고, 어쩌다가 이렇게 그 천지에 사마들이 날뛰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가, 너무도 안타깝고 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수부님의 최초의 산소 오성산에서 지금의 그 김제 그 용화동 그 앞쪽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제비산으로 이렇게 모셔지게 된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뭐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 선정원경에 이제 고민한 성도님께서 어머니 수부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은 이제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금방 읽어서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전 선생님께서 그것을 다 또 우리말로 풀이해서 이 도전에다가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내 이게 선정원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뒷얘기를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11편, 자, 424장이에요. 원래 이제 424장 전에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417장에, 16장, 17장에 이제 고수부님이 선언하시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언제 돌아가실 때냐면은 어머니 수부님께서 1935년 을해년 음력 10월 6일 날 축시요 서력기원 1935년 11월 1일이니 이때 수부님의 성수는 56세이시니라. 자, 이날 수부님을 곁에서 모신 성도는 고민한 전선필, 박종호, 이길수 등이다. 날이 밝아 수일을 수습함에 수부님께서 이미 횃대에 걸어 놓으셨더라. 이제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고민하니 각처 성도들에게 부고를 보내니 고찬홍, 이진묵, 전선필, 문명수, 문기수, 이중진, 유일태, 오수협, 조학구, 김수열, 김내연, 이재균 등이 이제 이렇게 달려왔고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은 성체를 갖다가 이제 잘 모셔가지고 오성산 북변에 있는 봉우제에 장사하니라. 이게 이제 1935년에 이제 그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20 몇 장이죠? 4장을 보겠습니다. 자, 1935년에 수부님께서 선하시고 나서 오성산 그 북쪽 봉우제에다가, 뭐 저도 어딘지는 잘 가봤지만 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기록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424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은 수부님 성골의 도난.
수부님께서 선언하신 이후로 고민하니 성도들과 함께 수부님의 성묘를 관리해 오더니 신축년 1961년 7월 25일, 26일경에 이르러 뜻하지 않게 수부님의 성묘를 도굴당하여 송고를 잃어버린지라. 그러니까 수부님의 산소를 쓴 지 26년 만의 일이에요. 이렇게. 이에 민환이 노심초사하여 비밀리에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그 행방을 알 길이 없어 번민과 근심으로 지내다가 수부님을 직접 모셨던 성도들과 상의하여 일단 법정에 분묘 도난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니라. 그렇죠. 이제 뭐 경찰과 이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9월 20일 이경 초에 민환이 홀로 앉아 생각하던 중 비몽사몽간에 수부님께서 생시와 같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제 영적 체험이죠. 수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읍에 있을 때의 상계님이를 생각하라 하시고 고심치 말라 하시더니 호련히 보이지 않으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정읍에 있을 때의 상계님이를 생각하고 고심치 말아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후 민환이 도굴한 자를 은밀히 찾는데 서백일 교단의 최정현이 가장 의심스럽거늘.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이제 그 전후좌우의 사정과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백일 교단이라는 것은 이제 1960년대 그 김제 용화동 그 김제 일대에서 가장 번성했던 교파가 바로 서백일이의 용화교입니다. 그때 이제 용화동에서는 그 대법사 증산교가 있었지만 증산교보다도 더 큰 교단이 뭐였냐면 이 서백일의 용화교였습니다. 자, 이 서백일 교단의 최정현이 그 도굴한 자로서 가장 의심스러웠다. 연락처를 알아보니 군산에 사는 서명옥의 집이라 하매, 그러니까 최정현의 연락처가 군산에 사는 서명옥의 집이라 이렇게 하매 그 길로 곧장 군산으로 달려가 찾아보았으나 최정현의 행방이 묘연한지라. 이에 오성산 도장에서 함께 신앙하는 신도 전세윤에게 연락하여 은밀히 탐색하게 하니라. 네가 은밀히 최정현이를 찾아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뒤 하루는 세윤이 알려오기를 지금 최정현이가 군산에 와 있다고 하므로 즉시 세윤과 함께 서명옥의 집으로 쫓아가 최정현과 맞닥뜨리매 민환 일행이 그 죄상을 추궁하여 소행을 질책한 뒤 이제 막 뭐랄까 이제 죄상을 추궁하고 말이지 네가 도굴했지 막 이렇게 다 알고 왔다 이놈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지 않습니까? 소행을 질책한 뒤에 즉시 최정현을 앞세우고 송골이 암장된 곳으로 달려가니 그곳은 어디였냐? 그것은 바로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하운동 제비창골에 있는 서백일의 교단 용화사 근처이었다. 근처이거늘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입니까? 군산서부터 이 금산면 청도리 하운동 제비창골 여기까지는 지금도 차로도 상당히 이렇게 제법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때 성묘에 참배한 사람은 고민한 전선필 전세윤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수부님의 송고를 도굴해가는 범인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수부님의 송고를 이렇게 도굴해서 암장한 장소까지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있잖아요. 이 도굴해가지고 다시 암장한 장소,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하운동 제비창골. 여기는 뭐냐면요.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어요. 이제 제비산이 있고요. 이제 그 사이로 쭉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요. 전주로 가는 도로가 나 있고, 그 앞쪽으로 또 산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제비창골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비창골에는, 김영렬 수석종도가 그 제비창골에 안동김 씨 그 조상님 묘가 있거든요. 그 위에. 거기에 이제 그 제비창골. 그렇고요. 그 묘를 관리하는 이제 제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사제인가 이래요. 영사제. 영원히 사모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죠? 통사동 전의 이시제실건 영모제였잖아요. 여기 이제 영사제. 그리고 이제 제실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옆에, 거기에 서백일이의
용화교회 그 뭐랄까 그 본부라고 할까요? 이제 그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용화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올라가려면 있잖아요. 지금은 그 도로에서 좀 이렇게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돼요. 거기를 제비창골이라고 그래요. 하운동 제비창골. 아주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요즘에는 임도만 나 있는 데 있잖아요. 차가 다니는 임도가 겨우 나 있는데 비포장 임도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다 보면은 안동김 씨의 그 조상님들의 묘가 있는 곳은 그래도 이제 윗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묘지가 이렇게 그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산 중턱에는요 묘지를 쓸만한 데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이렇게 가파르고 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다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부님의 그 성고를 도굴 해가지고 이제 암장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언제 때 일이냐면은 1161년 신축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고민한 성도님이나 전선필 성도님 이런 분들은요, 곧바로 그것을 갖다 이렇게 되찾아오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누가 되찾아오냐면요, 2년 뒤에 1963년 개묘년에 그 증산교회 남주 이정입 선생이 이제 그 주축이 돼가지고 수부님의 그, 성고를 이렇게 다시 되찾아와가지고 지금의 그 제비산 중턱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이러한 과정 이야기를 갖다가 했잖아요. 2013년에 제가 이제 먼저 교단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수부님의 그 묘소를 참배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먼저 제가 알게 된 책자는 뭐였냐면은 바로 이제 그 남주 이정입 선생님의 그 부인이신 이 장옥 여사님께서 쓰신 용화도장 지킴이란 책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을 보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장옥 여사님이고요. 장옥 여사님은 이제 남주 이정입 선생의 장남 되시는 분이 이영옥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의 이제 어머니예요. 이제 책자를 쫙 넘겨보면은 이제 이 장옥 여사님의 이제 근형,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증산교회 역사에 대해서 남주 이정입 선생님의 그 부인으로서 이 장옥 여사님이 수필식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따라서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또 자세하게 아주 여성적인 필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의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제 여기서 몇 쪽이냐면 이제 여기 몇 쪽이죠? 중간에 104쪽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천우님을, 그러니까 이제 고수부님을 천우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우님을 제비산에 장사 모신 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몇 페이지 이렇게 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쪽 이 파트에서는 있잖아요. 이 제비산을 이제 사게 된, 입수하게 된 그 경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3년에 먼저 교단에서 나온 뒤에 이 서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대강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좀 분명하지 않냐면요, 그때 기억도 지금 나는데요, 분명히 고수님의 최초의 그 산소는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제 그 오성산이었어요. 근데 오성산에서 도굴된 그 고수님의 그 성골이 이 제비창골에 왔다가 다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그 제비산 중턱에다가 옮겨지게 된 과정인데요.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앞뒤 관계가 좀 썩 매끄럽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세심하게 이렇게 육가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살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었는데 2013년에서 14년 넘어갈 때 제가 당시 증산교회 교령이셨던 그 정영규 선생님을 아주 가깝게, 최초에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접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영규 선생님으로부터 그 전후좌우의 그 매끄러운 내막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규 선생님은요, 저한테 참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참 신앙의 선배님이신데, 저한테 농부라는 호를 이렇게 지어주신 분이에요. 아주 참 그때는 몰랐는데 그 뒤에 결국 제가 부안에 와서 이 도목농사를 짓는 것을 이렇게 참 겪게 되면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별로 호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제 호가 이렇게 농사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영규 선생님한테 그 고수부님의 산소가 최종적으로 이 제비산 중턱에 지금의 현재의 위치에 이렇게 옮겨오게 된 그 내막에 대해서 이렇게 여쭈었고, 정영규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당신님이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영규 선생님은요 1929년생이에요. 기사년에. 그러니까 기사년이라면 뭡니까? 차경석이 상해님을 배반하고 11전 봉안식과 낙성식 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차천제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배반을 천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하감이 이중성 선생님께서요, 너는 천만고에 다시 없을 역적놈이로다 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됐던 해가 기사년이거든요. 그때 또 대순정님 초판도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영규 선생님이 태어나신 해고요. 정영규 선생님은 해방 이후에 이제 증산교에서 신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정영규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정확히 이제 당신님이 체험한 거예요. 1963년 무렵에, 그러니까 개묘년 무렵에 있잖아요. 그때 남주 이정립 선생님께서 그 용화동 증산교단의 가장 이렇게 중심적인 분이었거든요. 물론 청엄 이상호 선생님도 그때 생존에 계셨지만 그때 이제 눈이 많이 어두우셨고요. 실질적인 이 도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셨던 분은 남주 이정립 선생님이셨다. 그래서 이제 남주 이정립 선생님도요, 여러분 알다시피 1960년에 그 고민한 그 성도님이 선정 원경을 쓰시게 돼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수부님에 대한 최초의 경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누가 알게 되냐면은 이제 남주 이정립 선생님이 아시게 돼요. 내내 같은 신앙의 바운다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정립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도 이거 글쎄 내 생각에는 빼앗길 수 없다. 내가 써야지. 이렇게 내가 바로 이제 남주선 배주자, 내가 남수선 빼고 말이지, 내가 바를 정자 세울 입자 바르게 세운다. 이제 그분이 뭐냐면 대두먹었던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1963년 12월에 이 고부인 신정이라는 수부님의 또 경전을 쓰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요. 남주 선생님께서도 이제 결국은 수부님의 그 묘가 도굴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랄까, 용화교의 최정현이란 자에 의해서 이제 도굴이 돼가지고 그 제비창골에 이렇게 암장되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됐고요. 그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전후자의 관계상 그 위치도 아시게 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되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신 분은 누구냐면 남주 이정립 선생님이셨어요. 그것을 정영규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교인이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도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왜 서백일이의 용화교의 그 신도 최정현이가 왜 이렇게 도굴을 했느냐,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경전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축주에다가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서백일은 도통할 욕심으로 최정현을 보내 당시 성흥사 주지에게 돈을 주고 고수부님 묘의 위치를 알아내어 성고를 도굴한 후 자신의 교단 용화사 근처에 암장하였다. 이것은 누구의 증언이냐면은 이우인 선생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이러한 그 배경 아래 이제 고수부님의 그 성묘가 도굴이 돼가지고 그것이 멀리 이제 이게 제비창골에 그 서백일 교단 용화사 근처 참 후미진 골짜기에 암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위치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김제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산사 일대 어느 교가 가장 번창했었냐면은 서백일이의 용화교가 가장 번창하라고 많은 용화교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요소에 틀어박혀가지고 수도를 하고 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특히 1964년이 갑진년이고 1965년이 을사년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히 60년 전이죠. 그때 갑진을사에 개벽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그 용화교 신도들이 모여들어서 그 근처에
산골을 꽉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알아내가지고 거기서 수부님의 뭐랄까 성고를 다시 되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남주 선생님은요, 그 남주 선생님 밑에 이제 여러 교단의 그 중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기를 하고 그걸 준비를 했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가장 용이하게 되찾아올 것이냐. 그래가지고는 우선 먼저 고수부님의 그 사위가 있어요. 고수부님은 상현이가 만나기 전에 신씨하고의 그런 그 부부 속에서 태종이라는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태종이라고. 수부님은 이제 이 태종이를 갖다가 박노일이라는 그 정읍의 그 무슨 뭐 초강리 연주평 마을이란가요? 거기에 있는 박노일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박노일은 고수부님의 사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수부님의 딸인 이제 태종은 이제 박노일한테 시집을 갔지만은 31살인가 딸 하나를 낳고 죽었대요. 그러고서 이제 박노일이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가서 살게 되냐면 결국 세월이 지나가지고 서울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주 선생님께서는 수소문을 해서 서울에 있는 박노일을 갖다가 이제 불러내렸다는 거예요. 증산교 본보로. 그래가지고는 당신의 그 장모님 되시는, 그러니까 이제 고수님의 성묘가 도굴돼가지고 저쪽 군산 바로 이제 거기 어디죠? 바로 이제 오성산 있잖아요. 거기서 이쪽으로 김제 제비창골에 이렇게 암장이 모셔져 와서 암장이 돼 있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찾자면 그냥 가서 덥석 우리가 파올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 왜냐하면은 용화교회 그 신도들이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수부님의 이제 그 직계로서 뭐냐면은 이제 박노일,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상주가 되니까 우리가 이 상여를 메고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상복을 입고 그 상여를 따라가지고 그쪽 골짜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그 행상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행상이 나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상주가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쭉 이렇게 상복을 입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뭐랄까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파고 봉분하는 형식을 취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고수부님이 성고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행상을 가장한 그런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파가지고 다시 와서 어디다 모시겠냐면은 지금의 제비산 중턱에 모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주 선생님께서는 박노일에게 이렇게 참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좀 힘을 써달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박노일이 오케이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고수부님의 성고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정영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 그것이었어요. 찾아온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남주 이정립 선생님이었고, 서울에 있었던 고수부님의 사위 박노일을 불러내렸고, 박노일이 이제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행상이 나갈 때, 그러니까 용화동 본부에서부터 행상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용화동 본부에서 그 용화동에서 그 제비창골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행상이 쭉 이제 과거 그 60년대 행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상주가 따르고 여러 관계자들이 쭉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상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쭉 따라가서 그 제비창골의 고수부님 그 성골이 암장되어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어떠한 그 봉분을 만들고 무덤을 만드는 척 하면서 사실은 거기 옆에 있던 고수님의 그 뭐랄까 성고를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 이제 이런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뭐랄까 정상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뭐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한 서술은 바로 이제 이 용화도양 지킴이의 이 장홍 여사님의 이 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장홍 여사님이 이 앞뒤 전후좌우의 상황에 대해서 관계했던 일이라든지 관계했던 부대라든지 또 본인이 직접 그 산에 가가지고 수부님의 그 채백을 이렇게 다시 수습해 오는 과정을 다 보고 한 과정을 내가 썼거든요. 이제 그 날짜가 1963년 계면년 절기로 처서일이었대요. 제가 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은 제비창골 후미진 골짜기였다.
배문철 선생님께서, 이제 이분은 증산교 간부님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곳에 모셔서 시일이 조금만 더 경과되었더라면 천우님의 옷골이 완전히 흔적이 없게 될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파멸을 하고 옷골이 발견되자 내 눈에도 눈물이 비가 오듯 쏟아졌다. 나는 아무런 깊은 뜻도 모르면서 즐거우나 슬프나 이 마음 다 바쳐 지극정성으로 천우님을 모시리라고 다짐하며 머리 숙여 참관했다. 자, 칠성판에 천우님의 옷골을 정렬하여 예를 두린 후 백화상여로, 그러니까 흰 꽃으로 된 상여로 모시고 칠성판을 칠성경으로 읽으며 행렬을 지어 제비산, 지금의 제비산으로 모셨다. 옛날부터 제비산이라 말하여 날짐승인 날아다니는 제비로만 여기는데 이제 보니 바로 제비산, 황제제자 왕비비자 제비산이라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찬양했다. 이제 영원토록 천우님의 옥체는 안장이 되셨다. 이날이 있기까지 얼마나 기원하며 바랐던 일이었던가. 이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부님의 그 성골이 다시 그 후미진 암장되어 있던 제비창골에서 이제 현재의 그 제비산 중턱에 모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또 어떻게 알려지게 되면 고민한 성도님한테 알려지게 돼요. 그럼 고민한 성도님은 어디로 모셔오길 바란 거예요? 원래 자기가 모셨던 오성산 거기다 다시 되찾아서 거기다 모셔오길 바란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고민한 성도님이 또 전후좌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래, 우리 수부님의 성고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어디다 모시게 됐냐 그랬더니 제비산 중턱에 모시게 됐다. 제비산이냐? 그러니까 제비산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황제와 왕비, 상현이가 수부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됐다. 여기 모시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일단락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상제님과 수모님을 천지일월 부모님 군사부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상제님과 수모님의 그 최초로 모셔졌던 그 송골이 참 독을 당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원래 있던 곳에서 다시 오늘날의 위치. 그러니까 상제님의 송골은 어디냐면은 그 오리알토의 그 법정교 제1중심전각 바로 영대의 성묘원에 모셔지게 됐고, 고수부님의 송골은 좀 떨어져 있죠. 저쪽 제비산 중턱에 오늘날 모셔지게 된 과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상제님과 수부님의 산소를 이렇게 참배,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참배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의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상제님과 수부님의 산소가 결국은 이렇게 오늘날의 위치에 모셔지게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참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